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24 정시 모집의 특징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경상남도 교육청 대학진학전문위원 교사 박찬우입니다. 아무래도 입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약간의 걱정과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할 내용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첫 번째는 2024 정시 모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 주요사항 안내이며 끝으로 정시 모집 대비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024 정시 모집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통해서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는 모집군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주로 9월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전형수를 기준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형의 종류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전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시는 가나다의 모집군이 존재하며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군별 1개 대학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대부분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 수능 점수의 반영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수능 점수의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기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점수 반영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시와 정시는 모집 시기, 지원 횟수, 전형 종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 정시 모집의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의 경우 20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3일 이상 이루어지며 전형 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 군별로 각각 8일간 이루어집니다. 정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이며 합격자의 등록 기간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이어집니다.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월 20일 18시까지이며 홈페이지의 발표는 14시까지, 14시 이후로는 개별 통보만 가능합니다.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2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시에 제공하는 학생부의 작성 기준일은 2023년 11월 30일이며 수능은 11월 16일,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8일입니다. 정시 모집에 지원 예정인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2024 정시 모집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전년 대비 전체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총 72,26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2023 정시 모집 인원과 비교해 보면
4,418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 선발의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 정시 모집 선발 인원 중 91.7%에 해당하는 66,300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시 모집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능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수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였지만 비수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2024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2023 정시 모집 선발 인원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489명이 증가하였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4,907명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발 비율로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35.6%,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11.9%의 비율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전국의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인 21%보다 약 15%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정시 모집 군별 인원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 모집에서 34,44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모집 인원의 경우 서울 지역이 가장 많으며 전체 모집 인원 중 가군과 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통해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정시 모집의 전형 요소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로는 수능, 학생부, 면접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형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정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능 100에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능과 학생부를 조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형 요소로서 수능과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으로는 연세대, 서울교대, 아주대, 충남대 등이 있으며 수능, 학생부, 면접까지 활용하는 대학으로는 서울기독대, 대전가톨릭대, 호남신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대학의 군사학과 등에서는 신체 검정 및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학별로 정시 모집의 전형 요소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시 전형 요소를 미리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의 이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요소가 다르고 활용 지표, 반영 비율, 가산점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 성적표에서는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수능 성적표 예시처럼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만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 점수를 나타내며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00분위의 경우 전체 수험생 중에서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의 경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되며 국어, 수학, 탐구는 과목별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서 과목별 기준 점수를 통해 등급이 산출됩니다. 수시의 경우 주로 등급을 활용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만,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모집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결국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 점수의 활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지원 전략도 달라야 함을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통합형 수능의 특징입니다. 수능의 체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합형 수능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의 점수를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으로 인한 유불리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따져서 수능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살펴볼 부분은 대학별로 활용 지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정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로는 표준 점수, 백분위,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의 조합의 형태입니다. 물론 일부 대학의 경우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조합하거나 등급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지표 중에서 주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 공주교대, 국민대, 대구교대, 부경대 등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으로는 가천대, 강원대, 경인교대 등 다음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란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으로 주로 수도권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의 조합을 활용하는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등이 있으며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대학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입니다. 정시 모집은 대학별 반영 지표를 활용해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지표의 점수를 높은 반영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별 반영 비율은 영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지원 계열에 따라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 지정에 있어서도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어 및
한국사 영역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경우 수능에서는 등급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점 및 감점, 등급별 점수 산출 후 비율을 적용하는 등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등급별 점수 산출 후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확인해야 하며 가산 및 감점 대학에서는 등급별 가감점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대학별 영어 영역 반영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 반영 여부, 반영 비율, 가점 및 감점 등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사의 영향력은 크진 않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낮은 등급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대학별 환산 점수의 사례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A 학생과 B 학생이 수능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별 점수를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학생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합산 점수는 각각 표준 점수 338점, 100분위 209.5점으로 B 학생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이 어떤 특정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와 반영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대학별 환산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활용 지표가 100분위이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다음과 같으면 A 학생의 환산 점수는 97.35점으로 B 학생의 환산 점수인 98.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살펴본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합산 점수는 A 학생이 B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원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환산 점수는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로 인해 달라졌음이 확인됩니다. 결국 정시 모집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는 단순히 영역별 점수의 합산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 비율, 활용 지표, 가산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정시 모집의 대비 방안입니다. 2024 정시 모집은 2023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의 통합형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수능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능 체제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공통과목 역량이 중요합니다. 통합형 수능에서 공통과목의 배점 자체가 높고 최종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통과목을 이용해 선택 과목의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통과목의 고득점이 중요합니다. 영어의 경우 2023 수능 결과를 확인해 보면 1등급 비율은 7.8%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전체의 48.3%의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시에서 영어는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거나 가산점의 형태로 반영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급별 환산 점수의 차이보다는 4등급 이하로 내려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응시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응시 인원이 3등급 이상의 등급을 가져가고 있는 영어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경우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수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시에서는 수능 전 영역에서의 고른 득점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학별 반영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100분위, 반영 비율, 가산점 등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활용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시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 중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경우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과학에서 과학 탐구 영역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4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2번의 대수능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제공하는 자신의 등급은 수시에서 최저 충족 조건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100분위의 경우 정시에서의 대학별 지원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수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4 정시 모집의 특징과 주요 사항, 대비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수능, 학생부, 면접 등의 다양한 전형 요소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의 전 영역에서 고른 득점을 할 수 있다면 정시에서의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4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고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